안녕하십니까. 술술 영어의 김병천입니다. 여러분들 영어가 힘드시죠? 영어가 참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가 꼭 어렵지만은 않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 술술 영어를 해서 보통의 엄마, 영어를 전공하지 않는 엄마들이 제 강의를 듣고 그 아이들이 가르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5학년 서준이는 1년 만에 해리포터를 읽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소윤이는 지금 더 리틀 프린세스를 읽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근하는 엄마의 지도하에 벌써 150권의 영어 동화를 넘어 200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6세, 7세 그리고 많은 학년의 아이들이 술술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쉽게 즐기고 있습니다. 과연 영어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만 아니라는 걸 이 술술 영어를 통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과연 술술 영어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존 영어와 다른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영어는 어렵지 않다는 걸 전제로 깔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전의 해석 방법을 한번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예문입니다.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He will go to meet his fami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영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를 읽고 그 다음에 해석을 다시 하기 위해서 돌아가죠. He, 그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맨 끝으로 가게 되겠죠. 그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will go, 갈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영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영어를 거꾸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영어가 분명히 보세요. He will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들 해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he를 해석하고 난 다음에 맨 끝인 family를 가게 됩니다. 즉 영어와 한글 해석 순서가 반대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선생님들은 또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to meet이라는 부분을 줄을 쫙 긋게 되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만나기 위해 갈 것이야 라고 하면서 to 부정사라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뒤에 또 더 세부적으로 하면 목적 뭐 이런 형태의 아주 분석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will go라는 부분입니다. will go는 말의 영어에 두 번째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만나러 갈 것이야 라고 해서 맨 끝에 처리를 한다는 거죠. 뜻이 조금 죽어버립니다. 본래 있는 뜻보다도. 그 말이 무슨 말인가는 나중에 제가 술술 영어의 해석 방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해석 방법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해석을 한다. 말씀드렸듯이 문장을 다 읽고 주어를 해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뒤에 와서 거꾸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분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 안에 어떤 문법 요소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법 용어를 가지고 결합을 하는지, 이런 형태의 아주 세부적인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과연 이게 필요할까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에서 말의 순서를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대충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will go라는 말은 나중에 보시면 아주 더 재밌고 흥미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주 애매한 해석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써인 순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을 충분히 우리가 읽는 리더들에게는 그 말을 정확하게 그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요 세 가지 거꾸로 분석하고 대충 읽는다는 말을 단문으로 보긴 했지만
이제 조금 더 긴 문장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조금 긴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두 개의 문장, 즉 절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 문법적인 요소는 일단 배제하고 제가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는지. 자, You must go to an island where you can find treas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거꾸로 해석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you를 해석하겠죠. 너는, 자, 앞의 문장과는 달리 이번 문장은 또 맨 뒤로 가지도 않아요. 이 문장을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너는 또는 당신은 you, 당신이, 두 번째 you를 하겠죠. 당신이 그 다음 어디로 가겠어요?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보물을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그리고 where로 넘어옵니다. 이 문장, 이 where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섬으로 갈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기 전에 어떤 또 작업을 거치냐면 줄을 쫙 긋죠. where 뭐라고 합니까? 관계 부사, 형용사절, you can find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 해가지고 앞에 있는 island를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는 또 어려운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지키지도 않지만 지금 현재 거꾸로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where이라는 단어를 빼기 때문에 애매하게 문장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 때 영어를 빨리 읽고 대충 읽고 정확한 답을 골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대충 읽는데 답이 나올까요?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대충 읽고 답을 고를 만큼 그렇게 문제를 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가들이나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영어가 쓰여있는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문장의 거꾸로도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가 또 뒤죽박죽 돼 있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정확한 뜻을 짚지 못하고 뛰어넘는 단어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면 정말 애매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 소설이나 동화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읽을 때 못 읽어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뜻이 명확지 않으니까 스토리의 논리의 전개를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술술 해석을 어떻게 앞에 있던 거꾸로 분석, 그 다음에 애매한 해석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영어는 한 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타이핑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한 전체 그 문장은 있지만 글자를 치듯이 타이핑을 하듯이 그 글이 진행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술술 영어 해석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와 같은 문장이지만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 타이핑을 찍고 있다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he 한 단어가 나오면 한 해석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또 나올지 모르죠. will 조동사 will 뭐뭐 할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술술 영어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 번째 go 가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to meet 어떻게 만날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분야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to는 and의 뜻입니다. go and meet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서 만날 사람은 만날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is family 그의 가족들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짧은 문장이지만 순서를 지켜서 영어 한 단어 한글 한 해석, 영어 한 단어 한글 한 해석 이렇게 1대1로 맞춘다는 거죠. 논리는 이렇습니다. 뒤에 말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자가 쓰여있기 때문에 뒤에서 해석을 가능하지만 글자가 없는 리스닝, 글자가 없는 라이팅, 글자가 없는 스피킹을 할 때 과연 뒤에서부터 올 수 있냐는 거죠. 절대 못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는
뒤에까지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술술영어로 공부한 아이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영어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술영어를 하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존 해석의 세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게 되죠. 첫 번째는 순서대로 간다입니다. 영어의 순서를 지켜서 한글을 그대로 해석을 해준다는 겁니다. 1:1 대응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촘촘히 읽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자를 한 단어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해석을 달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가 빠짐이 없습니다. 촘촘하게 읽게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읽어나가면 빨리 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단어 한 단어 읽으면 늦을 것 같지만 한 단어 촘촘히 읽기 때문에 논리 정리가 빨라요. 그래서 왼쪽에 나오는 단어의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밀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빠르게 글을 읽어나갈 수 있는 소설이나 이런 두꺼운 책들, 전공서적들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문이었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시긴 했지만 이번에는 기존 해석에서 있었던 저를 동반하는 즉 두 가지의 문장을 합쳐놓은 그런 문장을 한 예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이핑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가가 타이핑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한다고 생각하면 한 단어씩을 하는 거예요. You, 당신이 돼 있죠? Must, 조동사 나왔죠?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Go to, 가야 하는 곳은 an island, 섬으로 여기까지 돼 있죠? 여기서 피어리드가 없기 때문에 문장이 계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섬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where, 여러분들 하는 where입니다. 다른 말 쓰실 필요 없어요. where이 나오면 그곳에서, 어느 곳에서 바로 앞에 나온 섬에서 이런 뜻이에요. 다음 you, 당신이 can, 가능하게 find, 찾을 수 있는 것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treasure, 보물이야 이런 뜻입니다. 잘 보시면 한 문장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보면 영어 한 단어에 한글 한자를 붙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영어와 한글이 같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술술영어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법을 하시면 그 문법에 필요성이 있나요? 사실은 용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쓰임새가 없어요. 왜? 실질적으로 해석에 적용을 못하니까. 술술영어는 문법의 요소는 거의 배제를 하고 요 경우는 요렇게 해석을 한다. will이 나오면 나중에, must 나오면 반드시, where이 나오면 그곳에서 앞에 나오고, who가 나오면 바로 앞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게 술술영어의 힘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부모님들께서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아주 단순화된 아주 명쾌한 해석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강의를 가면 이런 말을 많이 하셔요. 선생님 그 해석법이 좀 한글이 이상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한글이 완벽하다고 해서 이해를 하나요? 거꾸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게 잘못된 해석인가, 못 받아들일 정도의 해석인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글을 하나 적었어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한글 예문을 다른 표현법으로 해볼까요? 나는 간다 학교에 이렇게 쓸 수 있죠. 나는 학교에 간다. 엄마 나는 간다 학교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두 번째, 학교에 나는 간다. 똑같은 의미죠. 세 번째, 간다 나는 학교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가는 곳은 학교다. 나는 학교에 간다. 내가 가는 곳은 학교다. 비슷하죠?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조의 시점이나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뜻은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박스를 쳤어요. 왜? 술술영어는 요 문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가는 곳은 학교다. 이렇게 돼 있죠. 영어와 한글이 같이 가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내가 I
가는 곳은 go to, 학교다, school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영어와 한글이 같이 맞물리도록 할 수 있는 요소가 한글에는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글과 영어가 따로 놀았지만 영어가 있을 때 한글을 같이 맞출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6살, 7살, 8살 이런 애들이 영어를 동화를 싹 읽어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술 해석을 하시게 되면 굉장한 효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신세계가 보일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읽지 못했던,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던, 지금까지 말하지도 못했던, 지금까지 쓰지도 못했던 것을 영어로 다 할 수 있어요. 기존의 해석은 전체 문장을 주어진 걸로 가정을 하고 뒤에서 해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지만. 그래서 기존 해석은 읽기만 할 수가 있어요. 듣기, 쓰기, 말하기, 교육은 별도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론적으로 읽기 이외에 쓰기, 듣기, 말하기는 활자체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어를 해석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거꾸로 할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말을 그렇게 만들 수도 없어요. 쓰기 할 때 I 쓰고 school 쓰고 go to 할 거예요?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존의 해석 방식에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술술 해석은 영어의 순서를 지키고 거기에서 한글을 맞춰내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말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읽는 것도 그대로, 쓰는 것도 그대로, 말하는 것도 그대로, 듣는 것도 그대로 모두 네 분야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의 순서를 흐트리지만 않으면 이대로 아이들이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어를 읽는데 글쓰기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영어로.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장문을 합니다. 영작을 해내요. 제가 그 나중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 술술 영어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 해석과 술술 해석, 기존 영어와 술술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기존 영어는 거꾸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술술 해석은 어떻습니까? 순서대로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존 영어 방식들은 한글 중심이에요. 영어를 무시하고 다 깨트려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한글을 해서 한글을 완벽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겠지만 영어의 문장을 한글로 해석해 놓으면 비교를 하지 못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참고서 이런 데 해석을 달아놓은 거 보면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술술에서는 영어 중심입니다. 한글은 다소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형태 이해 가능한 한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까 나는 학교에 간다를 내가 가는 곳은 학교다 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바꿔도 굉장히 영어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문법 다 알죠? 단어 다 알죠? 이런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 읽어낸다면 그게 과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술술 영어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할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잘 되지 않는데 계속 고집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제가 봐서는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불편하겠죠. 지금까지 하던 방법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새로운 게 지금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바로 영어의 힘은 술술 영어의 힘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